자,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조선내화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니 뭐 뜬금없죠. 내화재를 만들고 내환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재밌는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투자했던 곳이 대부분 제가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이 현재 딱히 막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정 지역에 이제 투자를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선내화라는 회사를 검색하게 되면 이 기사가 같이 나올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발간되고 정다은 기자님이 내용을 취재했는데 중견그룹이 83곳 중에서 오너일가가 주식담보대출액이 약 1.5조에 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하는데 이게 과거에 2023년도의 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조선내화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담보 비율이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담보 비율이 55.7%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와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금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담보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추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때 당시 어떤 걸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조선내화의 코드명이 있죠. 462520 검색하신 다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올 겁니다. 분기보고서 눌러줍시다. 자, 분기보고서로 들어가서 제가 찾아놓은 페이지를 딱 찾아봤어요. 여기서 갖고 오면은 요거인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조선내화가 어떤 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는 방법 있잖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담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전체 문서에다 담보를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찾아서 검색을 해주시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증 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지급 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요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 시아홀딩스가 과거 이제 분할해가지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조선내화가 시아홀딩스에서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7월 28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있는 건 그냥 오케이. 단위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제쳐두고 여기 인사동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금액이 보세요, 여러분들.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도대체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보증을 왜 섰을까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있나?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담보로 뭔가 이제 대출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 인사동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무엇인고 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요 기사가 나올 거예요. 조선내화가 1,470억에 공평동 공동개발지구 인수라는 게 나옵니다. 요 사업의 이름 자체가 아까 말했었던 인사동 그겁니다. 인사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벤처 투자 요거 인사동 PFV라고 있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감도만 보았을 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공평동 15지구에 이게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공평동 15지구를 검색해 보니까 좋은 좋은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 2026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종로구 인사동에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동산이 들어가가지고 자금이 들어가서 완공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전망이 요거입니다. 요거. 네, 요거죠. 비슷하죠? 뭔가 아까 봤던 그림이랑 요거의 내용인데 이게 26년도에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잘 되면 정말 대박의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실을 난다거나 아니면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가가 많이 변경되거나 예를 들어 철강 가격이 있죠. 다행히 지금 여러 가격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뭐 공실이 얼마에 따라지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뭔가 이게 좀 유용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는 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사실 조선내화가 왜 굳이 회사를 분할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룬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물적 분할, 그러니까 비율을 7대 3으로 이제 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산식도 나오고, 조선내화가 여러분들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메인으로 가는 거는 이제 CR 홀딩스한테 딱 주고 나서, 그리고 기존에 계속 돈을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이 내화재 제품을 지금 조선내화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이 부분. 이거. CR홀딩스는 1,897억 원 규모 유동자산 중 잔 422억 원만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475억 원 유동자산은 조선내화로 분배됐다. 조선내화가 가져간 유동자산은 전체의 77%의 수준이고, 이에 따라 분할 실설 법인된 조선내화는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나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게 딱 끊어서 읽으세요. 조선내화는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현금성 자산들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 말고 유동성이 있는 애들, 그런 거, 이런 재물을 여력으로 바탕으로 핵심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반면 비유동성 자산은 달랐다.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총 9,026억 원의 규모의 비유동 자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왜 읽느냐? 분할을 했다고요. 회사의 자산을 이렇게 떼줬어요. CR홀딩스에 배정된 자산이 7,589억 원으로 전체 84%. 이게 지금 이 조선내화의 핵심 그거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1,313억의 규모의 투자 부동산이 CR홀딩스에 포함이 돼서 비유동성 자산의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눈 걸로 보인다. 이래서 어떻게 갖고 가느냐? 지주사 CR홀딩스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키워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CR홀딩스한테 채무 보증을 섰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조선내화는 지분 100% 갖고 있는 종속회사 CRI에 부동산 자산 강남 4억, 논현동 4억을 3천억 원가량 현물 출자해줬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건물도 양도를 했다. 양도 금액은 2천억 정도. 와, 돈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뭐 V인 마크 청년주택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리츠는 부동산을 유동성에 넣어주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인사동 프로젝트 금융투자 파이낸싱 PFV,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것도 넘겼다. 금액이 200억, 562억. 아까 맨 처음에 562억 원 출자 금액 딱 들어맞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 조선내화는 애초에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내화재라는 제품 자체가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걸 캐시카우로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음에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은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CR홀딩스랑 지금 조선내화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CR홀딩스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조선내화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내화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잘 되면 그것도 나름 괜찮겠지만은 본인들이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현금을 갖고 와야 돼요. 뭐 부동산 거기서 이제 나온 뭐 배당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무 보증을 상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내화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사업이 저기 종강역 가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디야? 공릉 15단지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 그 앞에 종강역이 그쪽이거든요. 건물 아마 지금도 짓고 있을 거예요. 2026년도 완공된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거기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호재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전달을 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